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4.15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하다던 탈당 출마자들의 복당 문제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한때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총선이 끝났지만 훨씬 중요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고용 동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정부가 70% 얘기하는 거에서 조율은 당에서는 100%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면 조율이 정부와 좀 다르게 국회는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야당도 황교안 대표가 100%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 사무처에다 확인해 보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은 새로운 아니야? 그 자료 좀 줘봐. 이거 아닌데? 아무튼 지금 저 당원당규 그리고서 사무처 유권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의견이 좀 서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낙선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권한 대행을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 복당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 전 대표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영구 전형, 영구 입당 불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신 분들 아닙니까? 당내 안팎을 보면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 관계는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거죠. 머리수가 많다고 밀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사들만 스크럼을 짜면 그거는 뭐 176석을 해본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일단은 매번 당 지지도가 10% 평균 15, 20% 졌어. 근데 그걸 현실로 안 받아들여. 왜? 우리들 그들만의 논리와 신념 체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체계를 탈바꿈을 못해. 영남의 근간이 그런 사고 체계. 근데 수도권이나 젊은 층, 중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당연히 지지. 당연히 지지. 근데 그걸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선거가 끝난 뒤 여야 각 당의 첫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한쪽은 희희낙낙, 또 다른 한쪽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한 야당 의원이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아유 형님, 의사소. 어리버리 안 하고 그냥 확실하게 선택해버렸어요. 뭐 선거 치르지도 않았죠? 애쓰지도 않았지? 아니 정말 뭐 그냥 먹었지? 뭘 그냥 먹어요? 압도적인데 뭐 축하합니다. 우리 이인영 대표님 만세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만세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제 188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만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한다 이런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선자 때문에 찍은 거야? 당선자 때문에. 여기에는 불출마하신 분들도 있고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낙선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될 사안이 아니다. 저 당선자들 반반이야 반반. 비대위 전환하자. 저희 반반입니다. 외부랑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3분의 1만 찬성한다는 말씀이죠. 김종인이 아니고 이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내부에서 그냥 맡기지 마자 외부로. 너무 이 영남권으로 집중되면 너무 한쪽으로 된 과거의 어떤 선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표현도 여러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민경우 의원께서 이번 선거 왠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점이 좀 있었고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일이 뭐가 있나? 차분히 몸조심 잘해라. 대통령 후보 좋은 사람으로 해서 그때 싸워야지. 지금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힘도 없고 개헌만 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휴가를 한 6개월 내. 그래서 유급휴직하라고. 왜냐면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자꾸 얼마나 고통스러워. 쓸 게 없는데 쓰려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여간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돕다간 당이 망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빨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들어서 아실 거고요. 예산이 더 한 3조 이상 좀 늘어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기재부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잘 설득해야죠. 지급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총선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그리고 100% 지급이 당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은 당시 논의에 참여한 바 없고 그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또다시 정쟁을 일으켜 긴급재난지원금 발목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의 입장이 당신 입장이다라고 지금 예결위원장은 저고 정책위 의장은 접니다. 100%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제 조건이 원래 512조 당초 예산을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채 발행해서 일정 계층에게 돈을 주자는 이야기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수정 예산안을 빨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심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온 예산은 우리는 찬성한다니까요. 우리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기본 입장인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만과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건 야당의 한 낙선 의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주최만 했다더니 나중에는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여기다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선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마치 누가 일부러 짜 맞추어 놓은 듯 관내사전 수천 명과 관내 거주 수만 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우리 국부이신 그분은 나라를 건국할 적에 이 국민에게 정의와 공의를 표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혹이 많고 이러한 잘못된 경로로 치닫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벗으라고요? 아니요, 마스크는 수고하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 선택이니까요. 네. 민경훈 의원님께서 다 전적으로 동의하셔서 주최를 했었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 네. 내용은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선거 부정이라는 내용을 알고도 이 기자회견을 주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상 동의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무슨 알려드렸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죠. 지금 여러 곳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정일영 후보가 관내와 관외가 48로 똑같고 민경훈 35로 똑같고 아니 어떻게 사전과 사후에 세 후보의 비율이 똑같습니까? 둘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분의 생각 혹시 사전 투표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당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 당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전혀 당의 입장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재난지원금 중앙당 차원에서 시당 차원 중앙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항상 제기하다가 결국은 뚜렷한 실체 없이 그냥 정치직로나 되고 끝난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이걸 어떻게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결과에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아니 그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요즘 SNS에서는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담은 릴레이 응원, 덕분에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4.15 총선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캠페인을 상징하는 주요 이미지로 삼았으며 이러한 모양으로 저희가 캠페인에 배지를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시죠? 네. 건강수감합니다. 이게 만든 거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이 왼손은 필요 없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대시면 이게 자부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신해서 정말 그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을 사실은 좀 진작에 나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몸 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 고등학교 때 저 시험 보고 성적표 받는 기분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어제 하루 동안 새로 신규 확진자 몇 명 나왔는지를 확실한 거는 코로나19는 끝난다는 게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언젠간 더 나쁜 놈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또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역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두려우면 저희는 경기가 있는 다른 분들은 안 하는 짓이에요? 감염병은 겪을 때마다 새로운 질병은 또 새로운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늘 그 교과서대로 움직일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쉽지 않은 숙제를 좀 남긴 건 사실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 얘기를 할 때 임상시험을 해야 될 병원과 의사들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이 없다. 지금 사실은. 숙제들이 뭐 적지 않은 숙제를 또 남겼어요. 담당 국장 과장은 뭐 거의 가끔씩 아침에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큰일이었으니까 좀 나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숙제고요. 남아있는 아직도 숙제. 숙제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까도 잘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사실은 좀 총선 전에 하고 싶었는데 자칫 또 어느 특정 정당을 좀 얘기할까봐 제가 총선 바로 직후 브리핑.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